메뉴판 뭐 네네. 닷컴 비스무리한 거 아, 만드는 네네네. 기억이 나요. 실행을 안 했단 말이죠. 그건 내 거야 아이디어. 배민 아이디어 내 거라고 맨날 봉진이 형이 얘기해요. 그거 제 거예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이제 자주라고 자주 하겠죠. 뵀었어요. 자주 1년, 진짜 자주 뵀었어요. 1년 네. 반 정도? 네. 저희는 알지만 네, 또 네.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네, 네. 우리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일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으로 돌아왔는데요.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와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책을 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이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 제목이 이제 일하면서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성장했나요? 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인가요? 타겟 독자들은 이제 3년차 좀 이상인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건데요. 사실 3년차 정도까지만 하면 무사히 시킨 일만 해도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은 계속 시킨 일만 하게 되어 있지 않고 어느 레벨이 가면 자기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답을 내야 되는 때가 와요. 저희 책에서도 제가 쓰긴 썼는데 3년차가 됐을 때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제 3년차가 되면 이제 사람 구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 리더가 뭐 시키면 네 해볼게요 뭐 이렇게 되는 때가 와요. 여유가. 네, 여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여기저기 좀 전화해보고 알아보면 되더라라고 하는 매뉴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3년 차가 너무 행복하니까 쭉 행복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 왔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정체가 되어 있죠. 1, 2, 3년 보면 한 1년 차 때는 이제 허덕이죠. 하고 뭐 2년 차도 뭐 거의 마찬가지인데 네. 3년 차쯤 되면 이제 뭔가가 들어오면 뭐 루틴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사실 이제 워라밸을 찾게 돼요. 내 야근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요즘 특히나 또 MZ 세대들은 MG. 맨날 구박해요. 내가 Z라고 Z로 안 하면 배워요. 저희는 G로 배워요. 그러니까 마징가 Z 세대셔가지고 MZ 세대들은 네. 또 워라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성장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작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3년 차의 상태로 있으면 워라밸을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이해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3년 차의 상태로는 어딜 가든지 시킨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3년 차 했을 때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뭐냐면 주어진 업무를 시간을 100% 쓰지 않고 그렇죠. 한 70%만 맞아요. 하더라도 그더라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7년 차, 8년 차가 됐는데 3년 차 업무만큼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간 무능한 직원이 돼요. 기본기가 있어야지 워라밸도 달성되고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기초 체력이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뭔가 기술도 없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을 지금까지 배우시면서 하신 그 실력들이 있어요. 네. 기술은 없으시지만 일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 타겟층을 찾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목표를 쪼개서 이루는 거에 대한 습관이 두 분 다 되게 몸에 체화돼 있으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다못해 지금 당장 그만뒀어요. 그럼 내가 베이비시터를 하더라도 독서 교실도 좀 넣고 외부에 좀 사람 연사도 초청해서 가끔씩 영어 그런 구연 동화도 하고 이러면 사실 똑같은 걸 하더라도 이제 저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베이비시터를 하더라도 약간 기업처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일하는 사람이 지금 기술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맨 밑바닥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길을 알고 두 분은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베이비시터를 하더라도 아니면 청소업을 하더라도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내가 지금 배운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 일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맥락이나 프레임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결과물을 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했을 때 가장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써놨어요.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아이폰을 만들어 보자 막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당근마켓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거에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예요. 막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는 있는데 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영진들에게 보고하는 임원들을 정말 많이 봤잖아요. 하다 못해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이제 장관들도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처음에 분위기가 좋은 경우는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아이디어든지 처음에 왔을 때 막 경영진이 막 박수를 치거나 물개 박수 치는 이런 건 없는 거죠. 리더가 이런 인재가 우리 팀에 있다니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반응이 미심쩍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나온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뭐 당근마켓이든 뭐 이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5년 전에 돌아가서 해보겠다라고 했으면 대부분 다 거절이에요. 원래 아이디어는 초반에 저항이 있어요. 그럼 이 저항을 좀 이제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담당자가 이게 너무 개복치처럼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아닌가? 이렇게 접지 않으시고 조금 더 해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실무자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의견을 막 확확 바꿔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 건의하셨어요. 근데 경영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왜 의자가 2인용이죠? 4인용이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4인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탈락이에요. 첫 번째 드릴 팁은 의견을 확확 바꿔대지 마라. 본인의 답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막 고집을 부리라는 말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작은 성공의 조각은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경우와 그래도 조금 해봤는데 분위기가 좋아요 라고 증거가 있는 경우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또 이게 데이터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작은 성공의 조각이라고 말하는데 되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증거가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해봐요 라고 말하면 올리기가 되게 쉬워요. 0에서 1로 가는 건 정말 어려운데 1이 조금이라도 있게 나면 확산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작게 제안하셔라. 이거를 두 가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막 던지더라도 네. 뭔가 이제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네네. 내가 이제 생각하고 네. 던지는 거기 때문에 네. 막 던지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이미지를 줘라는 말씀이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맨날 그 배민 얘기 나오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가 했었어야 그 아이디어 대학교 처음에 냈다. 3학년 때 네. 내가 비슷한 거 생각하셨어요? 벤처 사업 뭐 네. 정확한 이제 그 수업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뭐 벤처 창업 뭐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네. 메뉴판 뭐 네네. 닷컴 비스무리한 거 아, 만드는 네네네. 기억이 나요. 실행을 안 했단 말이죠. 그건 내 거야 아이디어. 배민 아이디어 내 거라고 맨날 봉진이 형이 그거 제 거예요. 이제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게 네, 실행력 맞아요.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실행력. 아이디어를 진짜 실행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어떤 팁이 할 수 있을까요? 작게 일단 완성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실행에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 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걸 애자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워터풀 방식은 뭐냐? 워터풀 방식은 사실 원래 그 소프트 업계에서 얘기한 건 개발부터 뭐 실행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폭포처럼 순서대로 간다인데요. 사실 업무가 그렇게 막 순서대로 가는 곳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워터풀은 어떤 그 모양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 업무를 이렇게 쪼개서 이제 만드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바퀴 만들고 뭐 차체 만들고 그래서 자동차가 되잖아요. 에자일의 방식은 바퀴를 이용해서 사람을 편리하게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를 목표로 처음에 스케이트보드로 시작해서 자전거에 오토바이에 자동차로 가는 게 에자일 방식이라면, 워터풀 방식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른바퀴, 왼바퀴, 그다음에 차체, 뭐 그다음에 핸들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만드는 경우예요. 어떤 게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내 머릿속에 어떤 거를 원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저는 애자일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대충 더 이걸 더 선호하시긴 해요. 네. 막연히 막 그냥 이거 언제 다 이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네네. 목적지에 가까운 걸 바꿔가면서 가든지 아니면은 탁탁탁 쪼개가지고 가든지. 네네. 작은 성공을 해서 이제 그거를 점점 키워나가고 맞아요. 확장하는 방식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성취감도 네. 있고. 사실 이제 3년 차쯤 되면 개기기 시작하는. 그렇죠. 네네. 그래도 그 뭐 정당한 자기 목소리를. 그렇죠. 근데 이제 리더 팀장이
야, 누구씨 이거 좀 하세요.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책에 보면 뭐 리더를 좀 활용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연차가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네. 내용이에요. 어떤 업무를 할 때 뒤에서 혼자 사부작사부작하고 모든 걸 매끄럽게 짠 끝냈어요라고 말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게 가장 최고의 성적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리더는 어떤 느낌으로 듣게 되냐면 뉴스처럼 듣는 거죠. 아, 좋은 소식이 있었구나. 아, 훌륭하셨구나. 수고하셨어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고서 이제 끝나요. 그런데 리더가 도움이 필요할 만큼 일을 더 벌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섭외할 수 있는 어떤 컨퍼런스를 준비한다 해볼게요. 그럼 내가 충분히 섭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뻔하잖아요. 내가 섭외할 수 없는 레벨을 리더한테 상의를 하는 거죠. 아, 우리 이 컨셉에는 이 정도 급이 와야 된다. 좀 리더분한테 혹시 인맥이 없냐? 없으면 좀 찾아봐라.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왜냐면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리더 입장에서는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 부사장님이 거기랑 좀 동창이라고 하던 얘기를 듣더라. 아, 그러면 저희 부사장님한테 가셔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부사장님이 뭔데 이렇게 하고 듣다가 그래 뭐 그분 뭐 알긴 알죠? 이렇게 해서 그럼 전화라도 한 통 해주세요 라고 해서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사장님 머릿속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도와줘서 잘 된 사업이에요. 그쵸? 아, 나도 숟가락 하나 얹었다. 나도 숟가락 하나 얹은 사업이라서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회사의 업무가 다 남의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나중에 성과 평가를 할 때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주게 됩니다. 가자 입장에서도 기억에도 야 남고. 나도 네. 이거 숟가락 안 넣은 거야 하면서. 그래서 같이 할 때 아유 되게 고생 많이 하더라.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보이게 일하라는 거랑도 좀 맞아요. 상통하는 것 같아요. 티를 내라고. 당연히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푸시기 시작해야 되고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떤 커리어가 나의 강점인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직을 할 때 내가 커리어를 완전 바꾸려고 할 때 그때 좀 팁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본인의 강점에 기반해서 거기에서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든 게 있는데 책에서 뭐냐면 본인이 이제 문예창작학과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출판사에서 일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회사 가려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먼저 시작해야 될까? 거기서 인정받고 잘 지내려면 뭘 집중해야 되냐면 70% 공부하셔야 되는 게 게임 용어가 아니라 게임에서 세계관, 캐릭터 특성,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런 거를 70% 정도 그 분야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전문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문예창작학과 나왔죠. 출판사에 일했죠. 그러니까 콘텐츠와 스토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잖아요. 자, 근데 문예창작학과 나와서 출판사 나오면 이거 아나요? 모르죠.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공대생 출신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죠. 본인의 강점에 있는 걸로 시작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가자마자 우리 회사에 이제 남다른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는 분이 돼서 굉장히 연착륙을 하고 그다음 천천히 이제 게임 용어를 공부를 하시면서 인정받으면서 이제 되게 있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핀트를 거기 자기 강점에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일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인터뷰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뭐 네. 2cm 이상 큰 것 같은 느낌인데 좋네요. 늙음하게 2cm 이상 큰 느낌인데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이제 이렇게 책에도 더 다 담겨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3년 차든 5년 차든 10년 차든 자신이 잘 일하고 있는지 3년 차에서 멈춰가지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지 뭐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그 프롤로그에도 썼지만 평행 우주의 또 다른 저한테 보내주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좋은 멘토들하고 같이 우당탕탕 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다 그런 행운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레퍼런스도 없고 뭐 롤모델은커녕 뭐 대충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레퍼런스도 없는 평행 우주에 저에게 보내주는 책이고 그게 또 다른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도 평행 우주에 있는 미정아 꼭 보고 평행 우주에 있는 버러브라 이게 참고하시길 바래. 저는 진짜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그냥 내가 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성장을 하겠다고 맘먹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운동하고 비슷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한 2cm 이상 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